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다음 달 초중순은 돼야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가을 산천을 알록달록 물들이는 건 단풍만이 아닙니다. 해바라기와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 꽃이 흐드러진 이 시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 실버 케어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답변은 배제됐습니다. 구로구에서 넥타이를 착용하고 달리는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색 현장 만나봅니다. 낙후된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최근 청년 점포가 입점하면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 인근에 계획 중인 시립 송파 실버 케어센터. 서울시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센터 건립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세현 기자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실버 케어센터 추진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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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설명은 채 5분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실버케어센터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 거센 항의 속에 센터 설명은 물론 질의 답변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집에서 케어를 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실 집 대신에 주거시설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시립 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만난 자리. 8차선 도로 옆 24시간 영업하는 가락시장을 앞에 두고 실버케어센터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불과 20m 거리, 지상 4층으로 올라가는 건물은 조망권을 침해하고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건설되는 틈을 타 실버케어센터를 지으려고 한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중증 치매 노인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은 정세에도 반하지 않고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를 해서 어린이집 이것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215동하고는 불과 20m 거리예요.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실버케어센터 계획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나 간담회가 없었고 송파구 등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민원 발생 가능성 확인했습니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설명서 또는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노인 수 역시 가장 많은 송파구에 실버케어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가락시형 재건축 단지 앞 시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를 짓고 그중 2, 3, 4층을 치매 어르신 생활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청원을 준비하는 등 실버케어센터 반대 운동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 있는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가 마련됐는데 비판적인 의견에 대한 답변은 배제된 말 그대로 설명회만 열렸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에 비판적 입장의 피켓을 든 주민들. 설명회장에 들어가는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소란을 안 피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200석 정도의 강당을 절반도 못 채운 채 시작된 구룡마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장. SH는 자연 생태와 대기, 수질과 생활 환경 등 분야별 현황과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질의 답변 시간, 개발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인가가 올 12월 안에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01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언제쯤 시점인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 발표 자료 상에는 지금 18년도로 해서 일단 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룡마을 개발 정책 비판과 세대수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금 사용 가치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의 질문도 나옵니다. 하지만 SH는 설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발표의 세대수, 분양 세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늘어났고 주민수는 그만큼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왜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나 보상금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가 관련 내용 말씀드릴 것이고 그 과정을 획칙하게 저희가 상세하게 협의하겠다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체 1,100여 가구 가운데 200가구 정도만 이주를 마친 구룡마을.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반대 의견은 뒤로 한 채 도시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현 시각 구로구에서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려면 넥타이를 꼭 가져가야 한다는데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한 지벨리 넥타이 마라톤 대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저는 지금 넥타이 마라톤 행사가 한창인 구로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엄 기자도 이 보기 드물게 오늘 넥타이를 맸는데 좀 달리셨습니까? 네, 달리지는 못했고요. 평소에 불편해서 넥타이를 잘 매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대회가 대회인 만큼 넥타이를 했습니다. 네, 이곳 대회장에도 저처럼 넥타이를 맨 직장인과 주민 등 남녀노소 약 2,500여 명이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가 서 있는 곳이 도착점 부근인 것 같은데 이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마라톤 대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시작됐습니다. 네. 코스가 약 5km로 그리 길지는 않은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과해 대회를 마쳤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선선해진 날씨 속에서 도심을 걷고 뛰면서 가을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마라톤 대회라기보다는 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화면을 보니 참가자들이 힘든 표정보다는 이 삼삼오오 모여서 뛰는 분들도 많고 이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 넥타이 마라톤 대회 어떻게 열린 대회입니까? 네, 제 옆에 이성 구로구청장님 잠깐 나와 있는데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완주하셨나요? 아니요, 조금 뛰다가 또 일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마라톤 대회가 어떤 대회이고 또 이 넥타이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요. 올해로 15번째입니다. 여기가 디지털 산업단지에 넥타이를 맨 종업원이 약 16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단이 아니고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날이 갈수록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매우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를 꼭 매야 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넥타이를 안 매면 실격입니다.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되고요. 원래는 와이셔츠도 입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규정은 조금 완화했고요. 넥타이는 꼭 매야 됩니다. 네, 오늘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구로 지지 페스티벌이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주요 행사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로구 축제는요, 사흘 동안 아시아 축제, 프랑스 축제, 구로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아주 볼만한 거는 아시아 퍼레이드라 그래가지고요. 아시아 13개국에서 각자 자기 민속 의상이나 악기를 들고서 아주 긴, 거의 한 500m, 600m 되는 긴 행렬이 퍼레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케이팝 페스티벌도 있고요. 또 우리 노익장 대회, 또 노래자랑, 또 공연, 또 프랑스 문화축제라 그래야죠. 프랑스에서 온 공연단이 신도림역 일대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연들을 합니다. 오셔서 사흘 동안 구로구에 오시면은 하루 종일 재미있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오늘 빨간 넥타이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크게 구민의 날과 아시아의 날 그리고 화합의 날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메인 행사장인 고척교 인근 안양천 행사장과 신도림 테크노 근린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니까요. 주말을 이용해 이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록 5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지만 평소 운동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흠뻑 땀을 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 연결해봤습니다. 성동구가 응봉 자전거 대여소를 폐쇄하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구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여소 관계자들을 만나 사정을 들었고 최근 결국 존치를 확정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응봉 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빌릴 수 있어 매년 8,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는 이달 말을 끝으로 이곳을 폐쇄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대여소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설치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따릉이는 유료인데다 15세 미만은 빌릴 수가 없고 일반 자전거부터 레저용과 아동용 자전거까지 있는 대여소와 달리 자전거 종류도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무료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당연히. 이런 시스템으로 거기만 있고 여기는 이제 없어지고 불편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가 왜 갑자기 또 그런데요? 그런데 최근 폐쇄 예정이었던 이 응봉 자전거 대여소의 존치가 확정됐습니다. 구청 게시판 등의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구 관계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민원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폐쇄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복지 차원의 실익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이 많으셔가지고 존치하기로 좀. 소식을 들은 주민들과 대여소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비췄습니다. 좋죠. 저희들이야 뭐 일자리도 6명이 안 날아가고 주민들도 대환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존치 결정이 난 후에. 한편 응봉 자전거 대여소는 존치가 확정된 만큼 조만간 건물 외벽을 색칠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다 산뜻한 모습으로 주민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전자상가의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대림상가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세월만큼 지금은 꽤 낙후된 모습인데요. 이 상가가 새롭게 입점한 청년 상인들과 함께 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상가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오래된 복도, 낡은 간판들, 한눈에 세월을 실감케 합니다. 오래된 상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카페와 빵집부터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경양식 가게까지 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청년 상인들의 간판들이 자리했습니다. 대림 상가에 청년들의 점포가 마련된 겁니다. 이쪽에 이제 뭐 보행데크나 각종 뭐 국가 정비 산업이 들어간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정비가 훨씬 더 잘 돼 있고 뭔가 중심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5팀의 청년 창업주들이 선정됐습니다. 기존 업종과의 연관성을 비롯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거쳤고 개점하기 전 전문가에게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한 창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직접 전문가분들이 붙어서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주 알팍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알고 갈 수 있었죠. 기존 상인들도 청년 상인들이 몰고 올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겁니다. 기존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참 저희들이 좋아요. 좋고 우리 상가가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번에 입점한 점포주들은 내년 5월까지 가게 보증금 지원과 마케팅 교육을 비롯해 약 5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 털을 잡고 첫 발을 내디딘 청년 창업주들이 홀로 서기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시나 중소기업청 같은 기관들이 나서 침체된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들에게는 창업 기회를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터를 잡은 청년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활력소가 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는 지난해 10월 총 4개의 청년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제과점부터 수제청, 파스타와 수제 캐러멜 가게까지 모두 시의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자리를 잡은 겁니다. 1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마케팅 교육과 임대료 지원 등을 받아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상인들과의 유대를 통해 전통시장에 맞는 장사 수완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팅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발짝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른 상인들도 정말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4명의 청년 상인들을 정말 다 고루고루 예뻐해 주시는 그 모습들에 저희가 또 감사하고. 기존 상인들도 청년 점포들이 들어와 시장이 활기를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틀려지고 보이지 않게 변화가 되는 거겠죠. 변화가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전통시장의 청년 점포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곳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청년 점포들을 입점시켰지만 닭강정이나 포차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점포들은 가게를 비웠습니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각각 자리를 잡은 청년 점포들.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이렇듯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선 사례의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청년 점포에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은 반면 이곳은 인근 지하철역과도 떨어져 있는 데다 전통시장 깊숙이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부 청년 점포들은 매출이 크게 감소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워낙에 이 자리가 죽은 지가 오래된 그런 장소인 것 같다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래요. 1,000원, 1,500원 들고도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시장 오나 많고 어디 백화점에 어디. 서울시나 중기청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업종에만 효과가 있었을 뿐 손님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업종은 침체된 상권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게 된 겁니다. 즉, 각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마케팅 교육과 안일한 상권 분석이 일부 청년 점포들의 폐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맞는 아이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경험 부족을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컨설팅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에겐 창업의 기회를 주고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주기 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이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잔치,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폐막식 현장과 결승전 소식 박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개막해 17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딜라이브 야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일 열린 폐막식에는 대회에 출전한 23개 전학교가 자리해 끝나는 야구 꿈나무들의 잔치를 아쉬워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선물 같은 대회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이죠, 저희한테. 폐막식에 앞서 열린 가동과 강남의 결승전은 가동이 강남을 12대5로 꺾었습니다. 가동의 막강 투수진은 강남 타선을 5점으로 묶어 승리의 발판이 됐습니다. 대회 4번째 우승을 달성한 가동은 최다 우승 학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6학년끼리 같이 우승해서 좋습니다. 애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기분 좋고 우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강남은 선수들의 부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지한 준우승이라며 우승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항상 뭐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동계훈련도 하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내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일간의 열띤 일정을 마무리한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더욱 향상된 실력, 더 성숙한 모습으로 15회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 대치 이동 장정혜 씨의 두 번째 야생화 분재 작품 전시회가 지난 20일 개막했습니다. 대치 이동의 한 식당에서 마련된 전시회에는 첫 전시회보다 2배 많은 야생화와 분재 작품, 소품 4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6년 전부터 본격적인 야생화 작품 활동을 시작한 장정혜 씨는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당과 대치 이동 주민센터에서 매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단풍과 열매를 주제로 한 전시회는 도심 속 정원을 꾸며 안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을 안개에 곡식이 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요 며칠 아침 출근길에 짙게 낀 안개를 보면 올해는 풍작이 기대돼 안개가 썩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으면 그날의 날씨는 더 맑다고 하죠.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눈앞에 닥친 현실이 조금 힘들어도 그 뒤엔 쨍하고 해뜰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